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인터뷰의 주북일 편집인입니다. 4월 총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표를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야말로 베네수엘라 같이 살아가느냐,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 같이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서 살아가느냐, 그 결판이 이번 선거에서 날 수가 있습니다. 때마침 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라고 그러죠. 이 정교모에서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는 100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걸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번 4월 총선에서 어떻게 표를 행사해야 될지 아마 결론이 내려지게 될 겁니다. 오늘 이제 보건 의료 분야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분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이은혜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좀 자기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순천향의대에서 영상의학과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사실 의대 교수는 의사이고 뭐 의학 박사이고 그러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의학을 하다 보니까 의료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지금은 이제 보건대학원에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교수님, 일반적인 의대 교수님들보다는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도 조금 더 많고, 그래서 이런 기회로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예. 특별히 지금 이제 보건의료 분야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번 우한 코로나 때문에 네. 전 국민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좀 말씀해 주셔야 될 텐데, 지금 이번에 그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는 100가지 이유 중에서 46번부터 54번까지 9개 항목을 나열을 했더라고요. 네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 46번이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코비드19 방역 대책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코비드19라는 게 코로나19, 또 우리가 우한 코로나로 부르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이게 해외에서 들어온 병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방역의 기본은 해외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거든요. 기본이죠. 네, 가장 기본인데 지금 그거를 문재인 정부가 안 했기 때문에 이 온 나라가 환자도 많아지지만 경제도 나빠지고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해외 유입을 차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탈리아나 이런 데처럼 엄청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의료진들이, 의사와 간호사들이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국민들이 협조를 잘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거를 마치 문 정부가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엄청 자화자찬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괘씸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도 현찬을 파는데 그걸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참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한 코로나의 방역 대책을 보면 국민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문 좀 닫으라 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의료진들이 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우리 내국인들을, 한국 사람을 막으라는 게 아니고 네네네. 외국인들만 좀 막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외국인들이 지금 하루에 입국하는 숫자가 한 3,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네. 그럼 3,000명에 대해서 일일이 검사를 다 할 거고, 검사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의사들, 의료진들, 거기에다가 그것만 합니까? 이제 이 사람들 격리를 시키고 하는데 소요되는 인원들, 차량, 비용 어마어마한데 그것만 좀 막아줘도 우리 의료진들이 좀 숨 쉴 수 있는 좀 틈이 생길 것 같은데 왜들 저러죠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죠, 뭐. 제정신 아닙니까? 아니요,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나름 목적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서 이게 좌우 눈치를 살피지 않고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게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움직이는 거입니다. 결국은 첫 단추를 잘못 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눈치 보느라고 중국을 가로막지 않아, 중국 사람들에 대한 입국 차단 안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커졌는데, 지금 이제 유럽발 승객에 대해서 입국을 차단한다 그러면 왜 그때는 그 중국에 안 왔냐 이런 소리 들을까 봤어요. 그렇죠. 또 거기다가 지금 방역 우수국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랑질을 하고 싶은 자랑질 거죠. 하고 싶은데 그 이제 뭐 외국인 차단을 하면 뭐 실패했다 이런 소리도 나올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겠죠.
이게 참 국민이 눈에 있는 건지 안중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47번 보니까 자국민을 미필적 고의로 살해한 한중 바이러스 공동체 그러는데 아주 좀 강력하게 말씀하셨네요.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우리 국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뭐 대한민국이 중국과 운명 공동체라면서 그 중국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3월 27일 현재 139명이 이제 이 코비드-19 때문에 사망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가 문만 잘 막았으면은 사망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대만에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139명까지 이제 돌아가실 일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많이 한 거는 이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만을 지금 방역 우수국이라고 그러는데 대만은 중국에서 우한 코로나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나오자마자 바로 중국인 차단했잖아요. 사실 대만은 이 양안 관계를 봤을 때 대만은 중국에 의존하는 빈도는 한국보다 훨씬 더 그렇죠. 비중이 더 높죠. 비중이 높은데 네. 근데 그때 막았고 거기다가 요즘에 보니까 외국인 전면 차단에다가 아예 경유도 못하게 해버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 감염자 확진자 숫자가 우리나라 사망자 숫자보다 안 되고 사망자는 1명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가 만약에 처음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막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까지는 심각하지 않지 않았을까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정부가 처음에 중국발 유입을 확실하게 차단을 했으면 의료진들이 조금만 노력해서 뭐 호미 정도로 이제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뭐 온 나라가 총 출동해서 그것도 아니고 거의 포크레인으로 막 막아도 지금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다 네. 보니까 180여 개국에서 우리나라를 차단하고 네. 그런데도 지금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네. 이번 선거에 민주당의 최대의 지금 홍보 이슈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방역 우수국이라는 거. 네.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그거? 우리가 이제 잘한 거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진과 국민들은 잘했지만 네. 이거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국민과 의료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이거든요. 네. 근데 이 참 철면피스럽게 자기들이 잘 못해서 이렇게 온 나라가 힘든데 그나마 국민과 의료진들이 열심히 해서 이 정도로 선방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마치 자기의 공적인 것처럼 뺏어 간다는 것이 뭐 그럴 줄은 알았지만은 뭐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언론이라든지 외국의 단체들이나 국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한국이 정말 우수하다. 뭐가 우수하느냐? 문재인 정부가 우수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벤처기업에서 이 우한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바로 진단 키트 내놓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 사재기 없이 정말 대처 열심히 하는 거 이것 보고 거기다가 희생적인 의료인들 우리 교수님을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하여간 의료진들이 이런 희생적인 모습을 정말 칭찬하는 건데 자기들은 그게 자기들을 칭찬하는 것으로 지금 착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뒤통수가 좀 땡기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공을 자기의 것으로 포장을 하는 포장했어. 거죠. 근데 이제 순진한 국민들은 어머 정말 정부가 잘했나 봐. 이제 이런 식으로 세뇌가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큰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방역 우수국이라는 것을 핵심 이슈로 내세우면서 홍보 과제로 삼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현혹되시는 분들은 없겠죠. 자, 48번 보니까 전문가를 무시하는 코비드-19 방역 대책 그랬어요. 네. 이제 첫 번째 확진자가 이제 1월 20일에 생겼는데요. 예. 우리가 설 연휴를 하면서 설 연휴 중에 세 번째 확진자가 1월 26일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1월 26일에 대한의사협회가 바로 이게 중국 전역에 대한 차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했었고 1월 30일 그리고 2월 1일, 2월 4일, 2월 5일, 2월 6일, 2월 18일 이렇게 7번이나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도 이제 이거를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한 거죠. 근데 반면에 대만은 우리는 이제
후베이성만 막았잖아요. 그런데 대만은 우리보다 이틀 늦게 막았지만은 중국 전역에 대해서 다 막았거든요. 특별히 그 이제 하나 예로 든 사태가 부부가 있는데 한쪽은 대만 사람이고 한쪽은 중국 사람인데 이제 중국에서 일을 하면서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귀국을 시키면서 대만 국적인 사람만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대만이고 아내가 중국이다 이러면은 대만 남편만 들어와라, 아내는 떼고 들어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니 이게 부부인데 왜 떼세요? 이러니까는 결혼을 할 때 이제 국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넌 안 바꾸고 계속 중국인으로 남았으니 넌 중국에 있어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분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만은 어제 날짜로 사망자 수가 이제 2명이고 확진자가 159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날짜로 우리는 사망자가 이제 139명이고 확진자는 거의 이제 10,000명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후베이성만 막은 것과 중국을 이제 전면적으로 차단한 것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그때 정부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중국을 차단하면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상호주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차단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지금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를 차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호주의는 왜 그때는 적용이 되고 지금은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지금 더욱더 큰 문제는 22일부터 이제 지금 유럽에 굉장히 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환자가 많고요. 근데 이제 유럽발 이런 이제 해외 입국자, 물론 이제 자국민도 있고 외국인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모두 다 검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입국을 차단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인당 검사하는데 15만 원이 들어요. 하루 검사하는데 2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격리시켜야 되고 음성으로 나와도 장기 체류자는 14일간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험제도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단일 보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치료를 해줘야지 돼요. 그게 무료로. 그 많은 돈을 쓰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상호주의인가?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입국 차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 상호주의는 저쪽 나라는 우리를 차단하는데 왜 우리는 차단을 안 하느냐. 왜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 호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글로벌 호구 인증을 하고 있는 거죠. 참 하여간 정말 이게 어이가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180여 개국이 우리나라를 차단하고 있고 중국은 아예 완전히 봉쇄까지 했는데 거기에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방역 실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한다고 저렇게 뻑뻑 우기니 할 말이 없습니다. 자, 49번 보니까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인 코비드19 방역 대책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알아요. 해외 유입 감염병의 첫 번째 대응은 유입 차단이다. 이거를 이제 모든 이제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도 다 알 정도가 되었는데 이게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거기에도 이제 이게 의료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인지 이게 기본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랑 잘 지내고 싶고 뭐 중국 뭐 운명 공동체라는 둥, 뭐 엉덩이에 붙어서 같이 가자는 둥,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병인데 과학의 원리로 접근을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머리를 굴리다 보니 국민을 볼모로 잡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탁 싸가지고 이제 중국에 갖다 바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그 불편을 당하고 감염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별로 의식을 못 하고 있었지만 우리보다 훨씬 허접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훨씬 수준이 낮은 나라들도 우리나라 사람이 입국하니까 그냥 다 모아가지고 이상한 데만 강제 수용을 시키고 격리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국민들이 이렇게 해외에서 수모를 당하도록 방치하는 이 정부는 과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건가? 이 사람들이 지금 자격이 있는 정부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냉정하게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시점에서 메르켈 총리, 독일의 메르켈 총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메르켈 총리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뭐냐면 지금 이 우한 코로나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전문가 집단을 불러놓고 전문가 집단에다 정권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정치가 개입되면 안 된다. 완전히 그렇죠. 전문가들한테 의지해가지고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판단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감염자 수가 그렇게 많았지만 사망자 수가 극히 낮게 나온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특히 이제 탈원전 이슈에서도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네.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이상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을 한다든지 이거는 아무도 책임 안 지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만 잘하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한 사람의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이 고집을 피우니까 이 방송이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겠고 하여간 고집을 피우니까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50번 보니까 늑장 대응 수출 금지로 마스크 대란을 유발했다. 네. 이 마스크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네, 네. 마스크가 이제 부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는 수출 금지를 늦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대만이랑 비교하면 정말 극명한데요. 그 대만은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10일 만에 마스크 수출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생산량을 늘리라고 정부가 독려를 해요. 물론 이제 대만도 약간 배급제처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막고 그거를 생산을 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독려를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네, 기계도 사주고. 예. 그랬는데 이제 문재인 정권은 44일 만에 수출을 금지시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올해 2월 달에 중국에 마스크를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물론 이제 개인 보따리 상이나 이제 개인이 여행 와서 트렁크에 잔뜩 쟁여간 거 이제 그거 빼고 그 정식으로 수출한 비용이 그 용량이 작년 2월에 비교해서 올해 2월 달에 228배나 많이 수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서 우리는 이제 금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이제 그 수출 금지를 시켜서 국내 마스크가 이제 부족하고 정부가 꽉 잡고 있는 이 상황에 이베이 같은 해외 사이트에는 이게 중국인들이 이제 중국이 수출했던 그 마스크를 엄청 이제 비싸게 우리는 수출이 이렇게 감소했는데 중국에서 이베이에 갖다 파는 건 이렇게 증가하면서 가격도 늘어나고 결국은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우리 국민들은 그걸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정말 속 터지는 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좀 봤는데 이 우리나라가 중국에 그렇게 엄청난 수출을 하고 그러는데 정작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네, 마스크를 보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못 보내게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조금 숨통 트인 게 한 사람당 2장인가 보내게 하는데 그것도 친척은 또 안 된다며요. 직계 가족만 된다며.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어요. 하여간 이 마스크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 약국 앞에서 몇 시간씩 줄 서 있고 얼마 전에 17세 소년의 정말 아픈 죽음도 그 비 오는 날 마스크 사려고 1시간 넘게 줄 서 있다가 거기서 감염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국가가 지금 한 생명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미안해하는 마음도 없고 도대체 이게 나란지 정말 이 마스크 이야기만 하면 열받는 우리 국민들 많을 겁니다. 거기 또 마스크도 그러니까. 뭐 약국에 판매를 하는데 지호영이라는 회사 그 뭐 다 이렇게 연결고리 되는데 식약처장하고도 뭐 연결되고 그만 이야기하죠. 자, 51번 뭐죠? 51번 광장 집회는 금지하고 약국 줄서기는 유도를 했다. 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약국에서 이제 줄 서서 사는 거 그러면 뭐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면서 뭐 엄청 떠들고 있는데 약국에서 줄 서는 거는 괜찮은지 도대체 이 정권은 머리라는 게 있는 정권인지 뭐 말이 안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 우한 폐렴을 빌미로 정치 탄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교회도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교회가 자율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하겠다 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막 막고 강제로 뭐 경찰 이런 거를 막 동원하고 벌금을 막 매기고 하는 성도들한테도 300만 원의 벌금을 때리겠다. 이게 지금 이거는 종교 탄압이죠. 이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각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한번 논평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의 어느 도시같이 아니면 이제 뭐 전체 도시를 통제하고 아예 외출 금지한다. 그랬을 때 교회의 이 집회도 못하도록 한다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미국은 LA도 보니까 LA 시민들한테 대해서 전면 외출 금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LA 시장이 하는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이는 것은 우리가 간섭하지 못한다. 거기는 국교 분리를 정확하게 지키니까 그리고 그러는 거기 것이죠. 뭐냐면 수정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면 도시 통제를 하는데도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정신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아니면서 공무원들 지난번에 보니까 공무원들 앉아서 아니 저 국무회의 하는 것도 2m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약국에 줄 세우면서 이제 뭐 교회 예배 못하게 한다. 이게 도대체 머리가 없는 정권입니다. 머리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번 기회에 기독교를 그렇죠. 그런 건지 머리가 모르겠어요.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 작업 중입니다. 작업 중. 바로 그겁니다. 네, 바로 네, 네. 그거. 머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예. 52번 보죠. 대통령은 근거 없는 낙관 유포를 하고 정부는 근거 없는 자화자찬한다. 네. 정말 이것 때문에 지금 요즘 말이 많은데 네.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2월 중간에 이제 며칠 좀 잠잠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며칠 잠잠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이 곧 종식이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믿고 뭐 평소처럼 이렇게 살아라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물론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는 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원래 톤을 유지했지만 이 일반인들은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니까 이거 뭐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나 보다 이렇게 방심을 한 부분이 확실히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한 일주일 후에 대구에서 뭐 신천지 사태라고 하는 그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협에서 1월 26일부터 시작해서 7번이나 이제 요청을 했는데 막아야 된다 중국을. 근데 2월 초에만 막았어도 사실 신천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신천지 사태가 그 31번 환자가 2월 18일인가에 생겼는데 보통 이게 잠복기가 2주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8일에서 2주를 빼면은 2월 4일 정도가 2월 4일 죠. 나오는데요. 2월 1일에도 지금 의협이 했고 2월 2일에는 대한감염학회가 중국 네. 전역을 막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만 막았어도 사실 이게 이런 신천지 사태처럼 대량으로 한 지역에서 이렇게 생기는 일이 없었을 텐데 이게 문을 제대로 안 막았기 때문에 암만 국민과 의료진이 열심히 노를 저어도 이게 참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놓고 잘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니까 이것들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네. 참 희한한 것은 대통령이 낙관만 하면 사고가 터졌어요. 그래서 참 이 하늘도 그런가요? 문재인을 돕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건데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이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표를 달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낯짝 두꺼운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53번 보니까 문재인 케어 1년 만에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났다. 어느 네. 정도 났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2018년에 건강보험에 누적 적립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험료는 건강보험은 우리가 매년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그 해 다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모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태가 그렇죠. 이제 네, 갑자기 의료비가 확 증가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적립금을 이제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20조 원 정도의 누적 적립금이 있어서 그러니까 통장에 20조 원이 있었던 거죠. 건강보험 통장에. 근데 이제 문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1년 만에 누적 적립금이 17조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들어온 돈 다 쓰고 통장에서 3조 원 꺼냈었다는 거죠. 이거는 적자가 났다는 겁니다. 1년 만에 3조 적자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19년과 2020년에는 그 이제 문케어의 그 폭이 더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적자는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2022년까지 한 30조 원 이상이 문케어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20조 원 있었는데 이미 3조 쓰고 17조 원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들 걸로 예상이 되는 최소한으로 잡아도 30조 원입니다. 그럼 벌써 이거는 뭐 거의 마이너스로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마이너스 그냥 아주 간단하게도 마이너스 13조잖아요. 그럼 이 돈을 누가 낼 거냐? 그럼 우리가 보험료를 더 내든지. 문재인 보험 내라고 그래야 되나? 문재인 대통령 재산이 그 정도나 있을까요? 그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도 네. 있겠죠. 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적자가 나는데 이게 이 정부가 아주 사악한
사악한 게 아니라 아주 이제 지혜롭게 국민들을 현혹하는 게 뭐냐면은 2022년까지 10조 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뻥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좋다. 너네들의 말처럼 주장처럼 첫 해에 3조 까먹었는데 2022년까지는 10조만 까먹고 10조는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그 다음은?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 건강보험을 2022년까지만 하고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계속 돈을 쓰게 됩니다. 지금 올해도 돈 엄청 썼죠. 뭐 이거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에 대한 거는 보험료로 하지 않고 세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노령 인구도 점점 많아지고 경기가 이렇게 나쁘니까 보험료를 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실직도 얼마나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수입은 주는데 돈 쓸 일은 많아져요. 근데 그러면은 2022년 이후에는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그 다음을 이제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이게 학자들이 이제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2026년에 적게 잡아도 한 10조, 많이 잡으면은 35조 적자가 납니다. 자, 이게 지금 흑자가 난다는 게 아니고 적자가 난다는 거, 예, 적자. 예. 네. 그리고 2030년에는 우리가 보험료를 내도 지금처럼 내도 117조 원이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117조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5분의 1을 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많이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채우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안 채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채우려면 우리가 보험료 요 다음 항목에 나오는데 우리 지금 이제 보험료를 1년에 한 1% 정도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한 8% 정도 인상하지 않으면은 이 갭을 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네. 지금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별로 인상 안 시키고 혜택만 줄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54번이래.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 혜택만 강조하고 네. 국민 부담은 은폐했다. 네, 네. 그 내용이네. 네, 그러니까 2022년 이후에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폭망인데 제가 이 다음 이제 또 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데요. 지금 우한 폐렴 사망률이 뭐 이탈리아나 뭐 스페인이나 이런 데 엄청 많은 사망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 연대 보건대학원에 이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료를 모은 게 있는데요. 사망률이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 의료보장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으로 보장해주는 나라들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처럼 보험료로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으로 보장해주는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영국입니다. 예. 그래서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이라든지 영국을 포함해서 스페인 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의 우한폐렴 사망률은 인구 대비 사망률은 5점 몇 명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보험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망률은 1점 몇 명입니다. 그게 이제 공공의료 문제점이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공공의료 하면 엄청 좋은 줄 알아요. 무상의료를 해준다는데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공공의료라고 하는 거는 내게 아무것도 누가 돈을 이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국가가 재정이 안 좋으면은 의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이탈리아가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경제가 안 좋아서 계속 의료비를 줄여가지고 의사도 엄청 부족하고 간호수도 부족하고 이런 상태에서 우한폐렴을 맞이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이 문케어를 조금만 익스텐션 시키면 이건 무상의료로 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요. 오히려 이게 무상의료가 우리에게 실현될 것 같아서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데 문케어는 독이 든 사과입니다. 그 사과를 베어 물었을 때는 달콤할지 모르겠지만 곧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케어를 확장시키고 우리 자꾸 이거 공공의료, 뭐 무상의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도 이탈리아나 스페인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문케어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 문케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문재인 케어입니다. 네, 문재인 케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문재인 케어인데 이 문재인 케어가 결국은 우리 국민의 보건의료 수준을 현격하게 낮추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국민들이 이제 아마 우리가 그 정교묘에서 말했던 100가지 중에 제일 와닿지 않는 거가 문케어일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본인 부담금을 줄여줬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거 병원에 돈 적게 내도 되고 엄청 좋은 건데 왜 저게 왜 실정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실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지금 2022년까지는 괜찮을는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뭐. 이 정권은 2022년 전까지 뭐 나라를 뭐 뒤집어 엎든지 뭐 북한에 갖다 바치든지 중국에 갖다 바치든지 뭐 이렇게 할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땅에 살아야
살아나가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2020년에도 2030년에도 2050년에도 살아야 되는데 다 까먹고 어떻게 살 건지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채를 이렇게 막 늘리고 지금 국민들한테 100만 원씩 주자 그러면 51조가 사용되는데 다 빚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결국은 내야 될 돈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 문재인 케어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있는 돈 쓰고 보자. 나중에 5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되든 그건 나는 모르겠다. 왜냐면 그때는 자기가 대통령 아니니까. 그럼 나중에 대통령이 고민할 일이지 내가 무슨 고민할 거냐.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막 쓰고 보자.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의료보건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문재인 케어라는 게 사실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빛 좋은 개살구인데 이 개살구도 여기에 독이 든 살구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지금 우리가 돈을 조금 적게 내니까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 5년 후 10년 후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청자들께서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겠지만 5년 후 10년 후에 우리에게 어떤 부담으로 돌아올지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민노총이 이런 데서 자꾸 공공의료 이야기하면서 이게 무슨 대단히 선진적인 복지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번에 망가진 이탈리아를 보시면 공공의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잘 알고 이번에 총선에서도 투표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서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는 100가지 이유, 이 중에서 보건의료 분야 이 9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이은혜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